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고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드디어 이제 만원대를 돌파를 해서 좀 안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반영이 될까? 좀 지표가 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잔존가치 해가지고 추가 상장을 할 때 2만 원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장 후 목표가가 2만 원 부분들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브리핑을 좀 드렸었죠. 2만 원 분할 합병 후 주식수가 변경된 가격이에요. 조금 공시나 기사들을 뜨면 해석 좀 잘하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분할 후 분할 상장을 말씀을 드린 거죠. 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브리핑을 좀 잘못했겠죠. 그런 부분들 일단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공식 풀이들 제대로 한번 다시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리포트가 어떤 게 나왔는지 좀 볼게요. 올해 상반기까지 TP 12,700원, 7월 21일부터 2만원. 그러니까 12,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 분할한 이후에 상장을 할 때 7월 21일이죠. 이때는 2만원 가격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그러니까 거래가 정지가 된 다음에 분할 한장이 될 때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아요. 자, 두산인프라코 인적 분할 비율이 중공업 지주로 매각될 두산인프라코 31%, 두산인프라코 투자회사가 68%. 여기에서 두산 중공업으로 바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어,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021년 가이던스 중에서 헤비와 엔진 목숨 매출 4.3조 원, 영업이익 0.3조 원, 실적 전망이 매출 4.2조 원, 영업이익 0.3조 원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0.12조 원, 한지목 두 가족 시너지.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지주랑 두산 현대인프라코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이런 부분에서 한 지붕을 덮고 있는 두 가족 이런 시너지 현대기아차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받아가지고 이 상장 분할해서 재상장을 할 때 주가가 2만 원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제자리일 때, 두산인프라코어가 12,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 수준 중에서도 12,000원보다도 좀 높은 수준이 되겠죠. 평균 주가 목표치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야, 상장 후에 주가가 2만 원이래. 그러면 상장 전에도 2만 원은 터치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본래의 주가 가치가 2만 원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2만 원에 사도 2만 원에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 그 부분들을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드리다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존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8,200원 수준으로 주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8,200원 수준에서 지금 인프라코어를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해버리면은 그 주가를 손실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 밑에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발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이다. 저가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여기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한 9,000원 부근이라든가 그리고 떨어지면 8,500원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 구간에 이탈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슈팅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계속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리포트를 보면은 12,700원 6월 28일까지 12,700원을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 원에서 12,700원까지 2,000원 부분까지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상장 후에도 2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2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분할 후에 재상장 하면은 2만 원 그대로 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고 손실은 적어도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투자 심리.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격이 2만 원이 될지 12,700원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 부분들인지. 그러니까 2만 원이 단기적으로 12,700원까지 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상장 후에 2만 원 이라고 하니까 지금 12,70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2만 원 부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거래 정지라는 그 거래 정지되고 분할되는 그 이후에 얼마가 산정이 될지 확실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고점이 한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계속 신주인수권 질문을 몇 번 봤는데 말씀드리는 걸 계속 깜빡깜빡 하고 있었어요.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고 두산중공업 신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워런트 이거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이제 나와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뭐 어렵진 않습니다. 분할회사의 신주인수권 부사채 중 분할합병 등기일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분할회사가 기속한다. 그러니까 등기일의 효력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두산인프라코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사채 발행에 따라서 발행된 분할회사의 신주인수권 증권 중에 분할합병 등기일의 효력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할합병 비율에 따라서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로 안분되어진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증서의 권리 행사 시 각 회사의 주식으로 바뀐다, 변경이 된다. 이것도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위 사채 발행에 따라서 발행된 분할회사의 신주인수권 중에, 그러니까 기존의 신주인수권이냐, 아니면 분할회사의 신주인수권이냐, 등기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존에 이거 발표하기 전에 부사채를 발행을 한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인프라에 기속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일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여기 나오는 부분들인데 분할회사의 전환사채 중 분할합병 기일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할합병 비율에 따라서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로 인분한다, 안분한다. 분할회사의 분할승계회사에 대해서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조건에 따라서 전환권 행사 시 각 회사 주식으로 변경이 된다. 나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자, 분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한테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2021년 3월 19일 현재 총 12만 400주이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제공 의무는 분할 비율과 분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에 따라서 안분된다.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를 한다. 단주 미만은 절사한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거는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 비율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21일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분할 합병 계약일이 3월 19일에 결정이 됐다. 수주 확정 기준일은 4월 5일이 된다.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4월 28일부터 5월 13일이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5월 13일에서 6월 1일이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5월 13일, 6월 14일이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이때니까 이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합병 기일이 7월 1일, 종료일 7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처음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율에 따라서 두산 밥켓을 주지 않고 두산중공업이 주주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으로 바로 이제 분할을 배정을 바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산인프라코 밥캣 이렇게 있는데 인프라코어 주주가 중공업이다 보니까 밥캣 주지 않고 배정을 했다가 바로 이제 중공업으로 준다.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이 조금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 거래되는 것 중에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는 판단이 돼서 차익 실현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내가 매수가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기다리면서 배정을 다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든가 세 가지 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이제 주가가 제가 이제 한 9,000원 부근 이 부분은 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에서 다시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점을 슈팅을 하면서 드디어 10,000원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이면서 여기 상당 부분 신고가를 터치를 했죠. 차익 실현 매물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홀딩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을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